지금 설명드릴 사건은 40대 초반 남성분 사건인데요. 채무가 1억 2,800만 원 정도 있었고 직업이 배달업인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시네요. 배우자는 있었는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재신청인데 지난번에 회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변제를 완료했는데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한 4년 정도 된 상태에서 독촉이 너무 힘들다.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개인회생을 3년 동안 변제를 하는데 이 가운데 추가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개인회생 절차 기각 사유를 보면 지난번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이번에 회생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파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파산하고 이번에 파산하려면 7년 기다려야 되고 지난번에 회생하고 파산하려면 5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채무자가 회생 재판을 시작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개인회생이 인가를 못 받은 겁니다. 기각된 거야.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내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기각된 날로부터 즉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통과를 했는데 매월 이렇게 변제를 하잖아요. 근데 추가 채무가 많이 발생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폐지가 되었다. 그런 경우도 내가 다시 회생을 하고 싶으면 즉시 가능합니다. 추가 채무 생긴 것까지 싹 끌어모아서 재신청을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매달 변제하면서 3년 변제를 완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완납했는데 내가 그 사이에 채무가 또 생겼다. 그런 경우는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고 신청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때는 5년을 기다렸다가 이때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변제 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3년 중에 매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변제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채무를 다시 빌린 겁니다. 추가 채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완납을 해버리면 5년 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완납하지 마시고 그냥 폐지시키는 게 낫죠. 폐지시키면 기존 채무에다가 추가 채무 발생한 거 합쳐서 즉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완납하지 않고 폐지시킨 다음에 다시 재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8일에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22년 3월에 재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22년 3월에 재신청이 가능한데 21년 3월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독촉이 너무 힘드신 거죠. 이때까지 4년 정도 지났겠죠. 그리고 1년 더 지나서 5년 되면 이때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채권자들한테 내용 증명을 발송해가지고 이 채무자한테 독촉하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법무법인에 물어봐라. 채무자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채무자 대리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왜 추가 채무가 발생해서 재신청을 했는가? 이분이 제출하신 진술서를 보면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우리 배달 비대면 때문에 배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호황을 누리게 됐는데 코로나 경비가 풀리면서 다시 배달 콜 건수가 떨어지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그대로 많이 나가고 추가 채무 생긴 거 이자 자꾸 갚다 보니까 채무가 다시 급격히 늘어났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달 일을 하면서 콜이 줄어서 소득이 줄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150만 원밖에 안 됐죠. 약간 이상하잖아요. 우리 최저시급 받아도 2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150만 원이니까 약간 좀 소득이 너무 적죠. 소득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법원에서 볼 때 이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업이 없다는 의심을 주기가 딱 좋고 두 번째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계약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간단한데 그 최저시급도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필시 그 직장은 4대 보험이 가입하기 쉽지가 않은 직장이거나 뭔가 좀 구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직업이거나 아니면 일용직 이런 식이라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그런 직장인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으로 하여금 직업이 없다는 의심을 줄 수도 있고 소득 증빙 자체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만든 기준을 보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을 하면 알바나 파트타임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러 차례 근무지를 자꾸 옮기면서 단기 파트타임 여기서 일했다 저기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걸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총 일을 한 기간이 얼마 되는가?
매일 일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 일하는가,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면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데, 첫 번째가 생계비 감액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 150만 원을 벌면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면 월 30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150만 원이 법원이 너무 적다고 느끼니까 가짜 소득이 아닐까, 또는 일부러 변제금 낮게 내려고 소득을 낮추어 온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변제금 더 내게 하려고 120이 아니라 90만 원만 빼라, 이렇게 생계비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변제금은 올라가게 되겠죠. 또는 변제 기간을 늘려버립니다. 36회 변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6회가 아니라 60회 변제해라, 이런 식으로 변제금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한이 조건부 인가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낮게 내려고 일부러 낮은 소득을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 철마다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고하게 만들고, 철마다 소득이 늘었는지 또는 이직했으면 이직한 곳의 소득은 얼마인지 계속 보고하게 만드는 거죠. 소득이 150만 원 이렇게 구해가면 법원은 이게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일회적 소득이 아닌가?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는 비록 일용직은 맞지만, 파트타임이나 알바인 건 맞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제금을 못 늘립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내는 거죠.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저소득인데 그 저소득이 증빙도 쉽지 않은데 소득이 낮으니까 변제금도 굉장히 작게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최근 채무인데 재신청까지 됐어. 안 좋은 사용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좀 전에 보셨듯이 생계비를 감액할 수도 있고 변제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이런 사실들을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채무자는 과거에도 회생을 한번 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채무가 보니까 전부 최근 채무네,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더 높여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조건부인가 있죠. 매년 재산 목록을 제출해서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었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 돈이 재산으로 들어온 건지 예금으로 들어온 건지,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산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라 이거죠. 그리고 수입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만큼 변제금 더 내겠다고 수정허가 신청서를 내라, 이렇게 의무를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또 이직을 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계속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늘어난 소득은 전부 변제금에 투입해라,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이 믿기 힘든데 자료가 전부 다 제대로 제출됐으니까 트집 잡을 게 없어서 기각은 못 시키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법원은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을 높이거나, 이 인가받은 이후에도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보고해서 변제금을 따라 올려라, 이런 각종 제한들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최종 변제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분이 150만원 소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계비 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였습니다. 원래 117만원이잖아요. 근데 10만원 정도만 깎아서 107만원으로 통과시켰으니까 30만원 낼 걸 40만원 정도 변제했죠. 그래도 변제금이 낮죠. 변제 기간이 30회에서 60회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40만원 60회 내봤자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채무가 1억 2,800만원인데 전체 변제금은 2,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변제율은 결국 20% 밖에 안 되는 거죠. 법원은 좀 전에 보셨듯이 생계비 줄여서 변제금 늘리고 변제 기간 연장하고 각종 제한을 가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제기간 60개월은 늘리겠는데 생계비는 조금만 줄입시다.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많이 줄이면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10만원만 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 40만원 60회 내봤자 이 사람 채무가 1억 2,800인데 변제금은 2,500밖에 안 되니까 탕감은 1억 이상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은 20% 변제하고 80% 탕감이고 이자는 변제 안 하고 100% 탕감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안을 정리해보면 내가 개인회생 인가받고 별도로 또 채무가 생겨버렸어.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미납해서 절차를 폐지시켜버리면 추가 채무, 옛날 채무 다 합쳐서 바로 재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완전 변제를 해버리면 5년 뒤에 재신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즉시 재신청을 하실 생각이라면 폐지시키는 게 낫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활비하고 이자 때문이었다. 이분은 너무 저소득이었죠. 150만원 소득이었으니까. 이런 경우 법원은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늘리라고 하거나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로 늘려서 변제금을 늘리라는 거죠.
근데 이 채무자는 저소득인 문제도 있는데 그 소득이 증빙도 잘 안 됐고 소득이 낮으니까 변제율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 심지어 그 채무도 최근 채무가 많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통과하고 5년 만에 바로 재신청이었어요. 이런 나쁜 조건들이 다 합쳐져 버리니까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변제를 얼마 하는가? 1억 2,800 중에 1억은 탕감받고 2,500만 원 변제하니까 20% 정도 변제율이 나왔고 이자는 100% 탕감받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채무가 또 생겼다. 추가 채무, 돈을 또 빌렸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소득이 너무 낮다. 150만 원, 16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 최근 채무도 많고 재신청해서 조건부 인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